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 기운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좀 나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그때는 안 됐지만 몸과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명상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 얘기 저 얘기도 해보고 명상에 대해서 한번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불교 쪽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원래 그 옛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 전공은 그 공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공학과 그쪽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게 이과잖아요. 이과고 불교 쪽은 이제 문과 쪽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좀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명상을 좀 공부하고 명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해보면서 명상을 결국 과학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무조건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밝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그래서 최근에는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 부착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뇌파를 검색해가지고 명상할 때 뭐 알파파나 뭐 베타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듯이 근데 제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학부 전공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현대인들이 사실은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칙센트 미아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 몰입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몰입의 즐거움 이런 책을 쓰셨는데 사실은 그분 말고도 국내에서도 그 뭐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라는 걸 제목으로 황농문 박사, 서울대 황농문 박사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몰입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명상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과연 언제 행복하냐,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칙센트미아이나 황농문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굳이 명상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기 일에 몰입했을 때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몰입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게 집중이죠. 그래서 그 칙센트미아이 그분 얘기를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고 그 집중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소통이라든가 관계 개선 이런 게 중요하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전부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거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락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면은 어떻게 돼요? 수다를 떨 때 보통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보통 자기 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강의에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 뭘 시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주제를 던져주면 근데 대부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내가 요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해야지 이런 식의 또 위트 있게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꼭 몰입이 아니더라도 집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에 대한 집중, 사람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삶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이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명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집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집중이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생각이 많았어요. 네, 생각이 많아서 맞죠? 예. 왜 생각이 많은 걸까요?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 제일 급한 일을 먼저 위주로 하시죠. 네. 그럼 급한 일 할 때 왜 또 딴 생각을 왜 또 하죠? 그것도 해야 되니까. 아, 그것도 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해야 되니까. 순서적으로.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늘.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늘 생각이라는 거를 잘 보면은 생각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이 아니죠. 생각은 주로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과거. 네. 내가 이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걔가 왜 나한테 이래가지고 아우 짜증나.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방법 중에 하나는 명상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약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방법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전신 마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수술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막 생각하게 하다가 희한하게 전신 마취를 해서 뭐 숫자를 세더라고요. 10부터 10, 9, 8 이렇게 아마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부르기 전에 저는 이미 딴 데가 빠져 있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회복실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물론 그 전신 마취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지만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끊고 프로포폴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만든 이유가 그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저도 프로포폴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내시경 같은 거 하면. 근데 프로포폴을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물에 의존해서 잠시라도 머리가 좀 클리어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거죠. 왜냐면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생각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게 떠오르죠, 다. 의도해서 떠오르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어떤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유.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 들어와서 나한테 항상 갑자기 그거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또 생각으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의 연관관계를 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그 스트레스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본인 스스로 100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한 60. 60 정도? 네. 그래요? 많이는 안 높아. 60도 높은 거 아닌가? 선생님께서 아니요. 전 얘보다 낮아. 한 50 정도요. 50 정도? 네. 저는 한 60 정도 되는 거 60? 같아요.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오셨네. 네. 저는 70 정도. 70 정도요? 네. 네. 아주 우수한. 이 스트레스 그러면 대부분 계속 반복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 스트레스 대부분은 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미래에는 별로
뭐 은퇴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다는 말도 오해로 들릴 수 있어요. 요즘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옛날처럼 뭐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좀 그다음 관계도 좀 약간 좀 줄고 관계의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거를 주로 본다고 했을 때 오늘 여기 주제기도 해요. 우리 여기에 과연 행복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고백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백을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면 한 분 정도만 한번 저는 힘들고 좀 아둥바둥 살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 지내왔는 것 같아.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별탈 없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대답을 잘 하셨는데 너무 잘 하셔서 다른 분 한 분 더 하겠습니다. 네. 고백이라는 게 비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런 건데 이제 자신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혹시 만약에 네. 고백을 하신다면 어떻게 네.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아, 얘기를요? 네, 혹시나 뭐. 글쎄, 그러니까 저 혼자 뭐 생각했던 고민이라던가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터놓고 나면은 이제 뭔가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다만 그럴 것 같다. 지금 딱 비밀이네. 생각나는 건 비밀을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뭐 저도 뭐 고백할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저도 고백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보면은 유시아 씨 책이 하나 있어요. 유시아 씨 워낙 그 유명하죠. 네. 그 인도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명상 뭐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유시아 씨의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시집이에요. 예. 아마 뭐 명상 같은 거와 관련된 거 좀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인데 그게 결국은 그 미래의 자기가 현재 나한테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연세보다 좀 위에 있을 때 70대 한 중반쯤에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야, 너 몇 살이냐 뭐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하더니 우리 누님한테 60대 중반이냐라고 했더니 야, 10년만 젊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만큼 또 삶이 또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얘기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이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미래의 내가 현재한테 고백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좀 더 쉽게 우리가 삶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고백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명상을 저도 늦게 만났어요. 명상을 좀 더 20대 때 만났다면 그러면 삶이 많이 바뀌었을게요. 바뀌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 20대 때 보면은 20대 보통 혈기왕성한 그때지만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날마다 뭐 걱정하고. 네, 걱정하고 또 심지어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성에 대한 고민. 네? 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는 날마다 뭐 왜 쟤는 나를 안 좋아할까 뭐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근데 역시 이거는 살아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런 때조차도 명상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좀 알아차릴 수만 있었다면
예,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과는 좀 약간 다른 삶을 살고 지금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참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덕션을 여기서 하고 명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생각을 줄이는 건데 생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아직은. 아니면 이거 끝나면 누구 만나러 갈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만큼 여기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지금 딴 생각 못 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되는데 늘 뭐예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매번 프로포폴을 맞을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서 명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명상의 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명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실습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자주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뭘까요? 사과요. 자, 사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맛있는 사과. 네, 잘 보세요, 잘. 아니, 사과에 집중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네. 맨들맨들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보신 사과를 눈으로 본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쭤볼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자, 어떻게 잘 떠올리시던가요? 칼라로 보이신 분이고, 흑백으로 보이신 분. 흑백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놓고, 여러분을 궁금하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놓고, 다시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전에 본 사과는 잊어버리세요. 사과를 떠올리지 말아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눈을 뜨시고, 이제 이쪽부터, 자,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풍성한 가을의 풍성한 네. 네. 아, 사과 대신에 네. 풍성한 뭐가 떠올랐어요? 풍성한 어떤 열매, 과일, 우리의 삶. 아, 일부러 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저 계속 사과가 떠올랐어요. 사과 뭐가 떠오르셨어요? 사과의 아까 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 좋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옆에 귤이 떠오르던데. 어떻게? 예. 아,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그럴 줄 알고 귤을 준비했잖아요. 아니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귤이. 자, 그러면 이제 귤로 갈게요. 자, 다시 귤을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또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방금 보신 귤을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이쪽부터 할게요. 자, 저요? 네. 그 귤을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먹는. 아, 그런 거를. 예, 네. 그게. 그 생각을 하신 거네, 그새 또. 예. 얘를 보라고 했더니 얘를 보는 걸 떠올리지 않고 먹는 생각밖에 안 하시고. 껍질 까서 먹는. 예,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자꾸 귤을 보는데도 사과가 제일 처음에 인지된 게 사과라서 그런지 사과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예. 아, 솔직하게 말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빛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되게 싱싱한 귤이 떠올랐어요. 아, 싱싱한 귤 네, 떠오르셨고. 보는 그대로. 예. 저는 그 겨울 과일에 그 아주 그 상쾌한 그 상큼한 맛이 그러니까 이 귤에 대해서요. 네. 아,
자, 사과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다 사과를 떠올려요. 그건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딴 생각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과일에, 뭐 겨울에 과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귤을 떠올려 그랬더니 세 분 다, 여기 세 분은 귤로 갔어요. 사과를 못 잊어. 그러니까 첫사랑을 못 잊으시는 거야, 지금도. 이런. 그러신 거예요, 진짜? 이런. 자, 이거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분홍색 코끼리를 보여주고 나서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 했더니 계속해서 실험자들이 다 떠올리지 말라 했더니 더 강력하게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20대 돌아가셔서 아니면 지금 자제분이 있으시면 자제분이 실험을 당했어. 그러면은 가서 충고를 해줍니다. 아니면 20대에 자기한테 충고를 해줍니다. 지금 거꾸로 고백을 해요. 가서 너 힘들지? 야, 걔 이제 잊어먹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뭘 해줘야 돼? 가만히 냅둬야 되겠어요. 뭐 EJ라고 다른 애인을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매너에 어긋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저 같으면은요 이럴 것 같아. 어떻게? 다시 만나. 아이고 헤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아니 헤어졌는데 네. 아니 이건 제가 경험담이에요. 우리 아들이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래 마음이 걔가 정리를 하더라고. 왜 이래 만나라. 아, 그런 식으로? 네. 네. 저 같은 좋습니다. 경우는 예. 경험담이에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예.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사랑을 쟁취하셨나요? 저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요 짧은 사례에서 보시듯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늘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 예를 들면은 요거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다. 만약에 애인이나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 운동을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에너지 발. 예. 나가서 뛰어라. 뛰는 동안은 그래도 생각이 나겠지만 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 게임 지금 뭐 게임 문제긴 하지만 게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게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거기다 대놓고 너 명상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계속 눈 감으면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아무 때나 명상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명상의 원리는 그런 것이다. 결국 생각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생각을 좀 더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는지를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명상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간단한 것만이라도. 명상, 이걸 이렇게 할게요. 명상은 네모다 할 때 네모다에 뭘 넣으시겠냐? 명상. 선생님부터 할게요. 예.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알아차림. 알아차립니다. 명상은 알아차립니다. 예. 복잡한 마음을 정리함. 네. 정리하는 것이다. 예. 정리하면 정리가 쉽게 될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혼자 생각하다 보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알았으면서도 물론 다 달라요. 명상을 가르쳐 주신 분이나 이제 직접 명상을 하시는 분들 경우도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에 그래도 근접한 것은 명상을 알아차립니다 하고 이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내가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자기가 내가 지금 생각이 많구나 라고 알아차려야지만 결국 거기 나 지금 생각이 많아? 라고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나의 강물의 흐름처럼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면서 자기는 떠내려가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알아차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직접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떨리는지 아니면 우울한지 아니면 불안한지 아니면 긴장되는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흘러가는지 갑작스럽게 또 어떤 생각이 막 반복해서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잠깐 알아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지금 어떠셨어요? 지금 무슨 생각 자기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 별로 안정이 됐구나 뭐 이런. 그런 안정이 된 네. 느낌? 저는 좀 떨렸어요. 어, 아까 금강 보실 때 떨림이 오고 긴장되고. 긴장되고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자리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발표나 아니면 이런 강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떨려요. 떨리면은 떨릴 때 하나 안 떨려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많이 젊은 사람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방법이 나 진짜 떨려요? 이러면은 갑자기 이 친구가 안 떨리는 게 확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왜? 이미 나는 자각을 한 거야. 내 마음에 대해서 자각을 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마음을 챙긴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 용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지만 일단 공식 용어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 챙김 명상 혹은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 설명을 뭐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는 늘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있어. 뭘까요? 늘 하고 있는 게 있어. 자기도 모르게 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숨쉬기.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배나 가슴이 숨에서 들락달락해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자기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감각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움직이는 거잖아. 네. 여러분 가만히 손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각자 손을 거기다 올려놓으셨지만 책상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약간 차가움이 느껴져요. 그러다 한 10초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따뜻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느낌인지 몰라. 아니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주의를 돌리면 이건 따뜻해졌구나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늘 움직이는 게 있어. 바로 호흡이라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느껴지는 게 처음이 코끝, 아래가 밑에 쪽이 배. 그래서 코나 배로 호흡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의식을 집중하면은 그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뭐 어디 만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 호흡 알아차림 명상, 또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하면 첫째, 우리는 늘 생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생각에서 빠져서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냥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지금 생각을 또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즉시 얼로 와? 호흡에 집중해 본다. 호흡의 감각에 집중해 본다. 이게 바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해보라는 게 이런 거를 일상에서 하려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고 막 바쁜데도 계속 그 어떤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일상에서 알아채려는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루에 5분은 앉아서 호흡 명상을 일부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까 두 가지 중요하다. 칙센팀의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중, 일에 대한 집중, 두 번째는 사람,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에 대한 집중, 이 두 가지를 늘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거를 도와주는 가장 큰 좋은 게 바로 호흡이고 호흡이라는 것은 굳이 명상으로 안 가더라도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어떤 것이 증진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명상, 즉 앉아서 하는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는 명상은 일단 허리가 좀 고추서야 돼요. 허리를 좀 고추 세우시고 자세 발바닥이 고루 이렇게 다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자세가 불편하셔도 집에서는 발바닥을 나오시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신 분은 바닥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뭐 하부자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불편하면은 집에 의자에서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셔서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요게 머리를 이렇게 손을 오른손을 들어서 요 뒤통수 여기 요 정수리를 눌러주세요. 일단 허리를 피세요. 예, 눌러주면 이 눌러주는 거에 따라서 이게 몸이 위로 올라가죠. 네. 예, 그 상태를 다시 이렇게 유지해 줍니다. 그럼 약간 아까보다 몸이 고추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몸에 이완을 해야 됩니다. 몸을 위로 올렸다가 어깨를 위로 끝까지 올렸다가 내렸다. 툭 끝까지 올렸다 내렸다를 여러분 각자 5, 6회.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툭 해서 요 부분이 사실 제일 우리가 뭉쳐있고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긴장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어요.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여기를 만져보세요. 단단하죠? 예, 예. 여성분인데도 단단합니다. 자, 이게 머리예요. 그다음 이게 목하고 여기예요. 꽉 늘 이렇게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을 해주는 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결국 우리가 뭔가 마음을 좀 더 밑으로 쭉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는 이걸로 세우고 그다음에 어깨를 그래서 수시로 해줘도 돼요. 어깨를 이렇게 돌려서 툭 내려도 좋고 자, 그 상태에서 호흡으로 들어가는데 천천히 이제 눈을 감으세요. 이제 여러분 제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숨을 들이쉴 때 되도록이면 복식호흡 하는 게 좋아요. 복식호흡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랫배를 일부러 부풀리면 됩니다.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랫배가 부풀도록 손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심호흡을 6회, 7회 크게 여러분 각자 상태에 맞게끔 심호흡을 해줍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약간 올라오죠. 네. 숨을 내쉴 때 배가 약간 들어가죠. 일부러 이제 불러기지 마세요. 아까 복식호흡은 일부러 불러기는 거지만 이제는 자연적인 숨으로. 지금 어깨에 좀 긴장이 가 계세요. 선생님. 어깨를 좀 긴장 풀어주시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셋. 이렇게 세워줍니다. 어디까지? 7까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셋. 이렇게 해서 7까지 세워주는 겁니다. 자, 다 세신 분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앞에서 지도를 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긴장을 하는데 대부분 셋 정도 세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을 오는데 그래서 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집에서 혼자 하세요. 오늘이라도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숨 들이쉬고 내쉬고 둘, 숨 들이내쉬고 셋 해서 나갔어. 그러면은 나 또 딴 생각했어라고 자책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알아차림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러고 숫자가 생각나면 다시 셋부터 올라가면 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숫자가 기억이 안 나. 몇 가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자책하지 마시고 1부터 다시 셉니다. 1부터 다시 세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7까지 세트를 한 5번만 해줘 보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끊어지는 거를 다 해가지고 5세트를 하는 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댁에 가셔서 1부터 7까지 세는 거를 5.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계속 무한 루프를 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20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잡생각 나니까. 요령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속으로 세는 거예요. 속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둘. 그렇게 해가지고 7번까지 센 다음에 8로 가지 않습니다. 9으로 가지 않아요. 7까지 갔으면 다시 1로 돌아오고 쭉 올라가 7까지 하시면 1. 요걸 5번을 순환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나중에 명상에 되게 익숙해지면은 숫자를 안 세도 돼요. 그냥 배 느낌 있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숫자를 세는 이유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니까 딴 생각을 하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요게 그 수식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를 센다. 뭐를? 호. 호흡을 수를 세는 관법이다. 그래서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명상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명상은 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바디 스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바디 스캔? 몸을 스캔하는 거예요 쭉. 예.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위부터 쭉 스캔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밑에부터 쭉 스캔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스캔은 아주 짧게 바닥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스캔을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유튜브에 바디 스캔 치면은 그거 켜놓고 주무셔도 돼. 잠도 잘 와요. 스캔 하다가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허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이완을 시키신 다음에 제가 부르는 부위에 집중을 해봅니다. 먼저 엉덩이가 여러분 지금 바닥에 의자 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그 느낌, 엉덩이에 느끼는 압력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엉덩이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엉덩이에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부터 발바닥에 집중해 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딱딱한지 물렁물렁한지 그 느낌. 다시 감각을 위로 올라와서 발등의 상태가 어떠한지 느껴봅니다. 좀 올라와서 발목이 어떤지, 발목이 시큰시큰한지, 발목이 상쾌한지, 발목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쭉 올라올게요. 무릎의 느낌도 느껴봅니다.
여러분이 무릎의 상태가 어떤지, 무릎에 찬 기운이 느껴지는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지. 자, 다시 지나서 엉덩이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이 딱딱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천천히 올라와서 허리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허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허리가 고추 섰는지도 느껴보시고. 자,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가슴에 호흡을 편하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가슴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자, 목으로 올라옵니다. 목과 어깨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긴장이 됐는지. 긴장이 됐으면 마음을 목 쪽으로 보내서 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 위에 얼굴로 올라옵니다. 얼굴 전체가 밝아졌다고 느껴보세요. 얼굴이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얼굴 전체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눈이나 입으로 하지 말고 얼굴 전체가 밝아진 느낌으로 미소를 지어보고, 그 상태에서 입속의 혀도 딱딱하지 않고 긴장되지 않습니다. 코 속 깊이 긴장되지 않고 이완되고 느껴지고, 눈동자, 눈 속 깊이 여러분 피로가 항상 쌓여 있거든요. 눈 속 깊이까지 이완이 되면서 눈 전체가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눈 전체가 시원해지고 몸속에 이완이 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 챙김, 명상, 호흡, 숨 들이쉬고 내쉬고 1부터 5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 끝나신 분은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해서 5까지 셉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바디 스캔하고 아까 호흡 명상 2개 붙여가지고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듣고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예, 어떠셨는지요, 선생님? 다른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몸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딴 생각이 좀 줄죠? 네. 아, 또 자리가 자리니만큼. 저는 아까 호흡 명상할 때는 되게 편안하고 차분했는데 바디 스캔은 조금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또 그거를 느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쉽지만은 않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런 형태로 명상을 진행하는데 명상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호흡하고 바디 스캔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이완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예를 들면 제가 불교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내가 만약 기독교면은 주기도문을 외운다거나 해서 이완한 상태에서 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글쓰기 명상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글에 집중하고 그 글을 쓰는 자기 손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호흡 명상은 되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일상생활에서 되게 간단하지만 따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 뭐 호흡이나 마음챙김 명상, 그 다음에 바디 스캔 이런 것들은 유튜브 요즘 검색하시면 웬만큼 다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바디 스캔 명상은 한 30분짜리 켜놓고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다가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생각이
사라진다. 근데 사실 꿈도 생각이에요. 근데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생각을 줄이는 방법으로 명상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는 늘 생각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호흡 명상, 이완 명상, 바디 스캔 같은 거를 좀 일상생활에서 좀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명상을 좀 더 영역을 좁혀서 자비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자비 명상이라는 것은 자해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내 마음을 되게 밝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요즘 분노의 사회잖아요. 다 지금 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명상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